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한글 2010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글자 모양을 변경하기에 앞서 문서의 특정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블록으로 지정된 영역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서식 도구 상자와 서식 탭 열림 상자를 이용하여 글자의 색깔, 글자의 크기, 글자의 테두리 등 글자 모양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법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글 2010을 실행시켜 줍니다. 오늘 교육에 필요한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 탭에 불러오기, 그리고 파일이 지정되어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신 후에 불러올 파일을 클릭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문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문서의 특정 영역에 블록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이란 것은 편집 기능이 적용될 범위를 미리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일부를 복사하거나 삭제할 때, 또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바꾸고자 할 때, 먼저 원하는 내용을 블록으로 지정을 한 후에 편집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문서의 특정 부분에 블록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방법인데요. 블록을 지정하고자 하는 곳 앞쪽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 블록을 씌우고자 하는 영역까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검은색 박스가 입혀지게 되는데 블록이 지정된 모습입니다. 블록을 해제할 때는 편집창에 빈 공간을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 씌워졌던 블록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만 블록을 씌울 때는 마우스 드래그하여 블록을 씌우는 방법이 편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한 줄 전체를 간단하게 블록을 씌우고 싶다 할 때는 이 문장에 글자 앞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가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곳에 줄 단위로 블록이 지정되게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우측 상단을 가리키는 모양으로 변했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줄 단위로 블록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줄을 한 번에 블록을 지정하는 방법은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변경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손을 떼지 않으신 상태에서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줄 단위로 여러 개의 줄이 블록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편집창에 비어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블록이 해제가 되고요. 혹은 ESC 버튼을 누르셔도 블록 지정된 것이 해제가 됩니다. 입력한 모든 문장에 대해 블록을 지정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A 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영역이 블록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편집 탭에 모두 선택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건데요. 이 모두 선택을 클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블록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식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의 글꼴과 글자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는 지금 현재 예제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전체의 글꼴을 다른 글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지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해도 되고,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이 바뀐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 가장 간편한 방법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블록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글꼴을 변경한다고 말씀드렸죠. 서식 상자에 글꼴 부분에 펼침 단추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휴먼 모음 T라는 글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이 변경이 되었죠. 자, 편집창 비어있는 곳 클릭. 그러면 블록이 해제가 됩니다. 다음에는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볼 건데요. 저는 맨 위에 있는 줄만 지정을 해서 글자 크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아까 글꼴 모양을 변경했던 블록 옆에 보면 숫자와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펼침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펼침 단추를 눌러서 저는 글꼴을 32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록을 해제하면 블록을 지정했던 부분만 글꼴의 크기가 32포인트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의 색깔과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자 하는 구간에 블록을 설정해 주시고요. 서식 도구 상자에 글자 색 항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펼침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클릭하면 글자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글자 색 빨간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금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블록을 입히고 펼침 단추가 아닌 글자색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지정되어 있는 색깔로 바로 글자 색깔이 변경되게 됩니다. 자주 써야 되는 색깔을 미리 지정을 해서 아이콘만 눌러주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글자를 기울여 볼 건데요. 이 두 개의 문장을, 이 두 줄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차례대로 글자를 진하게, 글자를 기울이게, 글자 밑에 밑줄을 긋게 이렇게 지정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운데에 있는 기울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임을 설정을 해주면 블록을 지정했던 부분의 글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글자에 테두리를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 테두리를 입혀 줄 건데요. 먼저 테두리를 입힐 구간에 대해 블록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 서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서식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옆에 보면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글자가 액자 같은 네모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테두리 펼침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올려놓으시면 글자 테두리라는 설명이 나오고 옆에 펼침 단추를 클릭을 하면 여러가지 선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래에서 두 번째 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으로 지정했던 글자에 테두리가 씌워지게 되는데요. 이 테두리의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식 탭에 글자 탭에 테두리 버튼 펼침 단추를 활용합니다. 펼침 단추를 누르고 맨 아래쪽에 보면 테두리 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 색에서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고 하실 때에는 옆에 색상 테마라고 보이는 단추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다른 색상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저는 파란색, 어두운 검은 바다색이라고 되어 있는 색깔로 테두리 색깔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편집창 비어있는 곳을 클릭해서 블록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블록을 지정했던 글자에 진한 파란색으로 제가 설정했던 선 모양으로 테두리가 씌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두리 아이콘 옆에 보시면 형광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형광펜을 그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서식인데요. 마찬가지로 펼침 단추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해서 형광펜으로 입힌 것처럼 색깔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저는 노른자 색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에 형광펜을 칠한 것처럼 노란색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형광펜 효과와 글자 테두리 효과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럭을 지정한 후에 아까 테두리 옆에 펼침 상자를 누르시고요. 펼침 단추를 눌러서 선 없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글자 테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광펜 아이콘 옆에 펼침 단추를 누르고 색 없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형광펜 효과를 주었던 색깔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블록을 입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진하게를 클릭을 하시면 글자가 좀 더 진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시 블록을 씌운 후에 밑줄도 그을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눌러져 있던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설정했던 서식이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서의 특정 영역을 블록 지정하는 방법, 또 블록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서식 탭과 서식 상자를 활용하여 글자의 색깔, 크기, 테두리 등 글자의 모양을 다양하게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